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대체하도록 할게요. 스위스 제네바가 다른 나라나 도시에 비해 크지는 않은 도시라서 오며 가며 한국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곳에 한국 사람들의 그룹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무원, 국제기구, 아니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이 전체 한국인 중에 한 7할, 8할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사기업을 다니는 이제 주재원 그룹이라든지, 혹은 이곳에서 아예 현지인과 결혼해서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나 협회, 영리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 그룹들, 아니면 제네바 대학교라든지 로잔 대학교 이런 쪽에 교환학생이나 학생으로 온 그룹들이 한 2할에서 3할 정도로 그룹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네바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단어의 선택이나 그다음에 표현이 약간 적절치 않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 영상과 보면서 이제 원테이크로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과 소견,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마다 관점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그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라는 곳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곳처럼 상급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상급지의 약간 정의가 이제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살기 굉장히 치안이 우수하고 사회 질서라든지 사람들의 생활의식 수준, 그 다음에 어떤 도시 이런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을 상급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커리어 상으로도 제네바라든지 뉴욕 이런 큰 도시에서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이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발전적인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개발도상국이나 무슨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처럼 혹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처럼 어떤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굉장히 삶의 질이 낮거나 수준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로 모든 걸 걸고 오시는 사람들은 없고, 어떤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사람들의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사고방식들이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제네바의 한국인으로서의 분포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런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좋은 점들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약간 나와 비교를 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어떤 나의 직업적인 위치라든지 나의 생활 수준, 예를 들면 한국에는 나는 대치동에서 살고 왔다든지 강남 어딘가에서 살고 왔다든지, 혹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든지 두 채가 있다든지 몇 평 넓이의 아파트가 있다든지 자산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속속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말하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대화 중에 약간 살짝 엿보이시는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여유롭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급지로 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속한 그룹, 회사나 그룹에서 굉장히 일도 잘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선발돼서 오시기까지 굉장히 주목받는 인재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족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애초에 금수저인 환경에서부터 자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언어도 익숙하고 언어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자기 능력을 굉장히 잘 보여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들, 그럼 여러 그룹들, 소위 말하는 이제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함께 지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제네바라는 도시고, 각자 나름 자기 위치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각자 나름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들, 삶을 살아갔던 방식들이 이제 가족들,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좀 뒤로 놓고 어떤 경험이라든지 문화, 체험, 그 다음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식, 경험들을 중요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가족들은 뭐 운동이라든지 레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걸 좀 더 포커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각자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르고 철학들도 다르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대들도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뭐 제가 굉장히 미드만 열심히 봤는데도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굉장히 어울리면서 언어를 굉장히 잘 습득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더니 성과가 나왔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굉장히 노력해서 노력형 스타일로 자기가 이룬 바를 성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앞서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비교가 좀 되기도 하고, 이곳 사회에서 뭔가 중간적인 위치나 이곳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추려도 하다 보니까 약간 과시 아닌 과시도 하게 되고 자랑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현실과 이상의 약간 갭이 생기면서 뭐 굉장히 우리 집이 원하는 차는 사실은 좀 작은 SUV나 승용차이기도 한데도 좀 더 이제 고급차나 승용차를 고급차나 더 큰 차를 산다든지, 혹은 집을 구할 때도 물론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하긴 하겠지만 좀 더 돋보이거나 독특하거나 어쨌든 나의 철학이 완전히 반영된 집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집도 조금 더 잘 사는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든지, 아무튼 약간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한 약간 그런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여행을 갈 때도 비슷하고 어떤 쇼핑이나 어떤 생활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상과 현실을 조금 갭을 둔 상황에서 실제로 집안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분쟁도 많고 이슈들도 많지만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적도 있었고, 조금 더 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행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이런 스위스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부럽고 되게 누군가에는 버킷리스트이고 이런 모습들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과 현실에서 약간 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남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제 소갈이나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현실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의 모르는 뭐 나만의 고민, 우리 가족들의 고민, 우리 자녀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뭐 세계 아니면 세상 어디에 가서 살든 마찬가지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듯 제네바는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제 걱정도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네바에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살면서 매년마다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제네바의 이상과 현실의 모습, 바라고자 하는 모습, 혹은 살아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관점들이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1년은 와서는 다 신기한 모습들이고 살기 편하고 어떤 유럽의 감성 뭐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1년은 처음엔 살기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고 여행 다니면서 바쁘게 지내느라 뭐 정신없기도 한데 뭐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2년째는 뭔가 이제 약간 조금씩 골마해졌던 부분들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 집안에서도 갈등들도 좀 있고 생활도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삶을 비교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편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뭐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들 뭐 여기 현지 외국인과 함께 지내면서 뭐 어떤 생기는 소소한 문제거리들 뭐 불편한 점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2년이 지나 3년이 되면 뭐 향수병도 생기면서 한국에 가서 다시 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곳에서의 한국인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국 나의 고향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뭐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줄어들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언어가 굉장히 유창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약간 자신감이 조금 덜해지는 부분들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제네바에서 몇 년 살게 되면서 매년 그런 스탠스나 태도들이 관점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도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그룹들도 조금 갈리게 되는데 매년 2년, 3년 단위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오래 머물고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 주기마다 어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 같아도 사실은 이제 친해지만 하면 떠나고 정을 줄만 하면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해요. 그거는 뭐 비단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 그룹들이 각각 따로따로 나뉘어서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그런 대화하는 소통의 창구들이 그룹들이 좀 갈리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마다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이해할 만한 대화의 주제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그룹들이 나눠져서 활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학교가 같으면 그룹이 좀 달라져도 그렇게 이제 그룹핑이 돼서 뭐 가족이라든지 어른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어쨌든 한국인의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네바에 살 때 좀 특이한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제네바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파견 오신 공무원들, 여기 현지의 한국 공무원들, 국제기구들, 단체, 기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세상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며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모습인가 저런 모습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들의 사회를 조금이나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네바만 굉장히 특수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되게 고정된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있다면 어떤 그 기업 주재원들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상황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제네바는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 들어보는 일의 형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특성이 아니라 뭐 다른게 이해가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들을 엿보게 되면서 배울 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특별한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은 제네바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장점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 독특한 가족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나의 생각과 어떤 철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뭐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와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있고, 반면 굉장히 뭐 웃음과 친절과 어떤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서 굉장히 천사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도 제네바에 뭐 거의 뭐 4년, 5년 이상 지내면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깊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뭐 단기간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오래 지냈던 사람들은 또 그만큼 마음을 확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깊이에 있어서 조금씩 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 저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제네바라는 곳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독특하고 또 유니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바탕으로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해 봤고,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더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